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노자에게 유연함을 배우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함보다 못한 과잉. 도덕경 제50장. 사람은 본래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열의 셋이다. 왜 그런가? 모두 보양이 지나친 탓이다. 노자는 욕심을 줄인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인 삶을 강조했다. 그래야만 인간의 본성을 해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생명에 해가 된다. 갱년기에 접어든 50대 한 분은 최근 반년 동안 자주 어지럽고 갑자기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그래서 이웃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10박스나 샀다. 그런데 2달 넘게 먹어도 좋아지기는커녕 증상이 더 악화됐다. 또 할아버지 한 분은 얼마 전 손수 담근 약주를 마시고 갑자기 고열이 나고 코피가 터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약주를 잘못 담그면 인체에 해로운 독성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괜히 보신하려고 약주를 담갔다가 이렇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양의학의 건강법 중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보신은 젊은이에게는 필요 없고 노인에게만 필요하다는 것과 보신을 맹신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의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동양의학 치료법의 근본은 조화다. 병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몸이 음양과 허실의 균형을 되찾도록 기혈을 보충하여 치료한다. 요즘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작은 알약 하나로 상당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다. 영양 수치로만 따지자면 알약 몇 개가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이다. 200mg을 섭취하면 나머지 100mg은 어차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잉여 영양분은 일단 간에 쌓였다가 조금씩 배출된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축적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지럼증, 두통, 구토 등 일련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간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처럼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독 증세로 고통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다. 영양 섭취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심리 상태도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생활 수준이 높아져 굶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너무 많이 먹어 비만 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음식의 적당한 섭취량은 위장의 70-80% 정도라고 한다. 7에서 8알만 채우면 100살까지 장수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왜 100%가 아니고 70-80%일까? 자연 상태에 있을 때 호랑이는 매일 먹이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한번 먹잇감을 사냥하면 배를 꽉 채워놔야 2, 3일 굶어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매일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 과잉 섭취가 매일 이어지니 질병에 걸리기도 쉽다. 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옥수수, 호박, 감자, 고구마 같이 영양이 풍부한 잡곡이나 채소 섭취량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영양 섭취에는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중요하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가? 평소에 차분하던 사람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평정심을 잃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이란 고인 물처럼 움직임이 전혀 없는 마른 우물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물 한 방울 튀지 않는 무감각 혹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도 보통 사람들처럼 희로애락에 반응한다. 다만 그 반응이 도를 넘지 않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자체는 큰일이 아니니 실수를 교훈 삼아 조금만 더 주의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자학하고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다면 신경장애를 일으키거나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든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놀라지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나친 감정 변화는 신체 기관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 신경성 위궤양, 고혈압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이성을 지켜 감정 변화의 폭을 줄여야 한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 지나친 보신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보신을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수많은 규칙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 어딘가 몸이 불편할 때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가장 이상적인 건강관리 방법은 적절한 생활규칙을 지키고 기본적인 의학 상식을 갖추어 심신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 취미활동으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